자,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면서 볼 때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가장 잘 나오는 시즌은 바로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이번 시험에서 95점과 100점 사이에 있는 수학 점수만 다 받아가지고 오기를 바라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 B 프린트에서 17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하나의 평면 위에 직선이 하나가 있으면 평면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이제 평면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표현을 해주니까 이 평면 위에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면 평면은 반드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 하나의 평면 위에 세 개의 직선이 있다면 평면은 최대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겠니? 최대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겠니?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직선이 세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직선을 그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금방 해결은 되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하는 이유는 직선이 세 개가 아니라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려고 이 문제를 같이 골라봤어요. 그러면 자, 우선 최대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겠니? 그랬는데 최소 개수를 훨씬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지 그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지금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또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 이렇게 연장시켜주면 직선은 자, 두 개가 서로 평행할 때 최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겠고 직선이 여기에 지금 또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직선이 여기서 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직선들이 모두 평행하게 나온다면 평면은 최소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최대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겠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직선이 있을 땐 두 개의 부분 그리고 또 하나의 직선이 생길 때 다른 직선과 교점이 생기도록 나누어지면 평면이 많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직선의 개수 그리고 평면이 나누어지는 최대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규칙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이 한 개가 있을 때 너무 간단하니까 직선 한 개가 있을 때, 자, 직선 한 개가 있을 때는 최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직선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때요? 교점이 지금 생기면서 최대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졌고요. 자, 그리고 직선이 한 개 더 있을 때, 하나의 직선을 더 만들어주면 최대 부분으로 할 거면 새로 생긴 직선이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흰색 직선과 노란색 직선과 반드시 만나도록 해주면 최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는 지금 우리가 직접 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줬더니 몇 개가 나오냐면 직선이 3개가 있을 때에는 7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지금 이거니까 답은 7개의 부분인데 규칙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려고요. 이걸 봤더니 지금 2의 배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는 규칙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 더, 직선을 하나를 더 그어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직선을 더 그어준다면 평면을 최대 부분으로 나눌 거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고 있는 3개의 직선과 모두 교점이 생기도록 나누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교점이 생기도록 나눠 봤더니 몇 개가 되냐면 자, 선생님 한 번만 더 세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해서 11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아, 이거는 어떠한 지금 규칙을 가지고 증가하고 있냐면 평면의 개수가 많아지는 건 분명한데 어떤 규칙이 있나 봤더니 직선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지금 여기에는 2만큼 증가했고 그 다음에는 3만큼 증가했고 그 다음에는 4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5개의 직선이 있다면 아, 평면은 최대 16부분으로 나누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평면이 최대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지를 물어봤는데 문제에서는 직선이 최대 몇 개의 부분에 교점이 최대 몇 개가 생기는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교점은 최대 몇 개가 나오는지 교점의 최대 개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 어떻게 나와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처음에 지금 했던 거에서 직선이 한 개가 있을 땐 교점 당연히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직선이 두 개가 있을 때에는 교점은 최대 한 개가 나오게 되죠. 요건 간단히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개의 직선이 있을 때에는 교점은 최대 몇 개가 나오냐면 그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직선이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지금 한 점에서 만났고요. 직선을 하나를 더 그어서 교점의 최대 개수를 찾을 거면 이 두 개의 직선과 다 만나도록 해줘야 되죠. 그럼 교점 몇 개 더 생기겠어요? 그죠? 두 개만큼 더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규칙이 벌써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두 개가 더 생길 거예요. 얘네 두 개하고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세 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또 하나의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은 몇 개가 되겠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 세 개의 직선이 있는데 네 번째 직선이 세 직선과 모두 다 교점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면 되니까 여기에서는 3만큼 증가하게 해서 교점의 개수를 최대 몇 개가 되는지 찾아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의 최대 개수를 묻는지 교점의 최대 개수를 묻는지 또는 최소 개수를 묻는 건지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얼른 규칙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문제는 아주 많이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5개나 6개 정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C 프린트에서 15번 문제를 봤더니 계급의 크기가 5이고 계급값이 38.5가 되는 X의 범위를 구했더니 그 X의 범위가 A 이상 B 미만이다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물었어요. 그러면 자,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나? 자, 잘 봤더니 계급의 크기가 5로 나와 있고 계급값이 38.5로 나와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 계급의 크기하고 계급값을 이용해서 이 계급의 범위를 실제로 구해서 두 개를 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아주 빨리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재빨리 해결을 해놓고 평균 구하는 거, 그런 거 계산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꼼꼼하게 해가지고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막 평균 구하다 시간 모자라가지고 못하고 그거 틀려갖고 오는 학생 있습니다. 자, 그러지 않도록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계급값 어떻게 구해요? 계급값이라는 건 두 계급의 중앙값을 얘기하는 가운데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중점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해서 2분의 1로 해주면 2분의 1을 해주면 그게 바로 계급값이었어요. 그러니까 2분의 A 플러스 B의 결과가 38.5라는 것을 재빨리 이용을 해서 A 플러스 B가 77이다라는 걸 찾아놓고 굳이 필요 없는 계급의 범위를 직접 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봤더니 16번 문제는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의 비만 정도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남학생이 140명이고 여학생이 172명인 학교에서 비만 지수에 대한, 그러니까 비만에 해당하는 상대 도수를 조사했더니 남학생의 상대 도수가 A, 여학생의 상대 도수는 B가 나왔다. 이랬을 때 남학생, 여학생을 모두 합쳤을 때 전체에 해당하는 상대 도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 많이 봤죠. 그러면 자, 특정한 계급 비만에 해당하는 상대 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의 상대 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남학생, 여학생을 모두 더해준 총 학생 수 분의 남학생 비만인 학생 수와 여학생 비만인 학생 수를 더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상대 도수가 나와 있으니까 상대 도수를 이용을 해서 특정한 계급의 도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면 되겠죠. 상대 도수는 총 도수분의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이기 때문에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는 총 도수와 상대 도수를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거를 얼른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얼른 가도록 할게요. 전체에 해당하는 상대 도수는 140명과 172명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312분의 남학생 비만에 해당하는 상대 도수가 A고 총 학생 수가 140이니까 이거는 140A 그리고 여학생은 172B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약분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약분까지를 기본적으로 꼭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모두
4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자, 끝에 두 자리가 전부 다 4의 배수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4의 배수니까 요거를 4로 나누어 주면 78분의 35a 플러스 43b 이렇게 해서 반드시 약분까지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고, 여기에서 얼른 객관식 나왔을 때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35와 43을 더했을 때 분모 78과 항상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혹시 여러분이 계산을 했는데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78이 안 나왔다 그러면 계산 틀린 거예요. 얼른 다시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다음 24번 문제를 봤더니 L과 M이 평행하고 여기 25도, 80도, 20도 주고서 X의 크기를 물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이제 평행하니까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하거나, 또는 여기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뭐 동측 내각이 어떻고 여기 삼각형 내각의 총합이 어떻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답은 나와요. 이것도 복잡한 그림이 아니라서 답은 나오는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했죠.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1분 내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빨리 풀 수 있는 건 재빨리 풀어내고,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여러분이 시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 평행할 때 굉장히 땡큐하고 중요한 성질이 하나가 나오죠. 자, L과 M이 지금 이렇게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 꺾여 있을 때, 자, 꺾여 있을 때 이 각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 각을 A라고 하고 이 각을 X라고 하고 이 각을 B라고 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냐면, 꺾인 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것끼리의 합과 오른쪽에 있는 건 오른쪽에 있는 거의 합이 서로 같다는, 자,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A와 B를 더해주면 X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보조선 하나 그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억각이 되고 얘가 지금 A가 되고 얘가 억각이 되니까 여기가 B가 돼서 X는 A 플러스 B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평행할 때 꺾여져 있는 선 나와 있을 때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합이 같다라는 특징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저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흔히 얘기하는 식은죽 먹기 되겠어요. 그런데 직선을 저렇게 꺾여 있는 점이 하나만 있으면 정말 그런가? 못 믿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꺾어가지고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여 있을 때, 자, 이렇게 꺾여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 자, A, X, B, Y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같다 그랬어요. A 플러스 B와 X 플러스 Y의 값이 똑같다라는 거. 자, 평행선 이렇게 그어주면 요거 A랑 똑같고 요거 이렇게 그어주면 얘하고 얘가 같고 또 여기에서 Y랑 똑같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같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보이시죠? 그러니까 정말로 자,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은 한 번 더 꺾어가지고 3개나 4개쯤 꺾어가지고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하, 이렇게 쉬운 방법이 라는 여러분 진리를 터득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 문제는 크게 보면 어때요? 또 선 많이 나와 있다고 못 보진 않겠죠? 뭐야, 여기에서 이렇게 꺾여 있죠.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 여기가 요거 오른쪽인데 웃기시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니까 25도 X 20도 해서 X는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거 2개 더해서 45도. 자, 이제 다음 26번을 봤더니 26번은 뭐냐면, 지금 그림이 지금 A, B 위에 이렇게 삼각형들이 3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 48도 여기 30도 알려줬고, EAD가 DAC의 2배고 EBD가 DBC의 2배일 때 각 A, D, B를 물었어요. 무엇을 물어봤는지 어떤 조건을 줬는지 잘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 EAD가 DAC의 EAD는 자, 요 각은 DAC 이 각의 2배라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 또 2배인 게 있으니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EA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EBD는 DBC의 이거의 2배라고. 자, 그러면 B의 E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문제에서 물어본 각을 자, X라고 주고, 자, X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뭐 외곽을 이용해서 얘네를 풀어주는 거 결국은 지금 같은 말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 삼각형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DA 요거 PQ라고 해볼까요? 헷갈리지 않도록. 자, DAQ라는 삼각형과 QBC라는 삼각형
에서 내각의 총합이 지금 180도로 똑같은데 여기가 막곡지각으로 어차피 같아져서 결국 X와 A의 합 그리고 30과 B의 합이 서로 같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X 플러스 A는 30 플러스 B의 값과 같다라는 거 하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P라는 점을 이용해서 PEA라는 삼각형 그리고 PDB라는 삼각형에서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막곡지각이니까 뭐가 나오나요? 48도와 2A의 합이 자 48도와 2A의 합은 X와 2B의 합과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X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 X가 있고 AB가 있고 AB가 있으니까 자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식하고 보통 이제 관계가 있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A하고 B를 이렇게 이항을 시켜주고 B를 이항을 시켜주고 X를 한번 이항을 시켜서 식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항하면서 뭐 바뀌니까 30-X 이렇게 되겠고 여기 이항 시켜주면 2A-2B는 X-48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A-B의 값이 30-X고 여기는 2A-2B니까 A-B의 몇 배라는 거 2배라는 걸 얼른 재빨리 이용해가지고 해주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60-2X의 값이 X-48과 같구나.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08도가 되면서 X는 36도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프린트를 바꿔서 D 프린트에서 1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표를 보고서 그래프를 보고서 정확하게 분석해내지 못해서 이 문제는 틀린 학생들 종종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지금 누적도수 분포 다각형의 모양이 나와 있다. 이것을 보고서 가장 적당한 도수 분포 곡선의 모양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누적도수 분포 다각형을 봤더니 어떤 변화가 지금 있냐면 이 어떤 별량에 대한 지금 누적도수 분포 다각형인지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초반에 지금 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중간은 지금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해당하는 계급의 도수가 매우 많고 중간 부분의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는 적게 나오고 있고 또 끝부분에 해당하는 도수가 아주 많게 나오고 있는 것을 찾아내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자 지금 요 5개 중에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몇 번인가요? 1번이다 라는 거 바로 보이시죠? 계급의 도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긴 도수가 조금 나오고 있고 여긴 도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끝! 자 이제 21번을 봤더니 L과 M이 평행한 이 두 직선이 나와 있고 각도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많이 꺾여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X-Y의 크기를 물었는데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왼쪽은 왼쪽 값끼리 오른쪽은 오른쪽 값끼리의 합이 서로 같다는 걸 모르고 있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보조선을 힘들게 그어가지고 찾아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아내 버렸거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이게 아니고 여기 아래쪽에서 오른쪽 왼쪽 해주려고 그랬어요. 동측 내각 쪽에서 오른쪽 왼쪽을 찾아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자 오른쪽 또 어딨어? 자 오른쪽 이렇게 되네요. 이거 왼쪽이에요. 자, 선생님이 오른쪽 왼쪽이 좀 헷갈려. 요거는 왼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x 플러스 75는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오른쪽 한번 가볼까요? 자, 했더니 오른쪽 이렇게 되면서 얘가 지금 30 플러스 90이니까 120 플러스 y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같다. 그렇게 해서 얘네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x-y를 물었는데 왠지 y-x를 물어본 것 같은데 여기 x-y가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x-y가 맞네요. 선생님이 얼른 암산을 했는데 계산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x, y 이렇게 해주면 x-y를 했더니 120-75가 돼서 선생님 아까 계산해서 120-75가 음수인 줄 알았지 뭐예요? 자 그래서 x-y는 몇 도? 45도 이렇게 간단하게
자, 이제 27번을 봤더니 작도에 대한 문제 나와 있어요. 여기 이런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A, B, B, C, C, D라는 세 변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를 작도하기 위한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작도를 배웠고 그 작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작도의 성질이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작도의 성질을 쫙 설명을 하면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건 뭐 하라는 거지? 각을 이등분하라는 건가? 선분을 수직 이등분하라는 건가? 라고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도의 성질에서 각을 이등분을 해주면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과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문제를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각의 이등분선은 각의 이등분선 위에서 이 각의 두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은 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어떤 점에서도 선분의 양 끝점 두 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 P라는 점에서 변까지 A, B까지, B, C까지, C, D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걸 찾아라. 그러면 각을 이등분을 해주면 되는 거고, P라는 점에서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작도를 해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선분을 수직 이등분을 해서 문제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을 찾는 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선을 해주면 되고, 굳이 이런 그림이 아니고 어떤 그림이 나와도 삼각형이 나와도 마찬가지. 자, 삼각형이 나와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내부의 한 점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 P를 찾아라. 그러면 각을 이등분을 해가지고 이 각을 이등분을 해서 생기는 점을 찾아주면 그 길이가 지금 똑같다라는 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또 이 삼각형의 내부의 한 점을 찾는데 세 개의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을 찾아라.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을 찾아라 라고 하면 수직 이등분을 해가지고 그 교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그림을 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활용해서 뭐 A라는 학생의 집과 B라는 학생의 집 사이에 어떤 쇼핑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리가 같도록 해라. 자,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뭐지?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작도 성질이구나. 결국은 변에 이르는 거리를 물어보는 건지 두 점에 이르는 거리를 물어보는 건지만 파악해주면 문제는 끝. 자, 이제 29번하고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작도와 합동을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물어보는, 자,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봤던 거죠. 여기에서 지금 삼각형 DAC와 ECB가 정삼각형일 때 합동인 삼각형을 찾고, 그리고 이 각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정삼각형 두 개가 나와 있을 때 합동을 찾는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이 지금 정삼각형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겹쳐져 있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때 합동은 정삼각형 두 개의 변, 그러니까 두 개의 정삼각형의 각각의 변을 하나씩 사용하고 끼인 각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면 삼각형 ACE라는 삼각형 보면 요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 큰 정삼각형의 한 변, 그리고 여기 끼인 각, 그리고 또 이쪽 삼각형 DCB라는 삼각형에서도 보면 작은 정삼각형 한 변, 큰 정삼각형 한 변, 그리고 끼인 각. 자, 끼인 각 얘가 공통이고 60도, 60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쓰지 않고 선생님 바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ACE와 자, 그런데 지금 합동 이용하는 거 처음 나왔으니까 한 번만 자세하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CE와 삼각형 DCB라는 삼각형에서 보면은 AC와 DC의 길이가 정삼각형의 한 변이라서 똑같고, 그리고 CE의 길이와 CB의 길이도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여서 똑같고, 그리고 껴있는 각 ACE라는 각과 DCB라는 각이
공통적으로 자 이렇게만 써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두 개의 각은 60도와 각 DCE로 똑같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덧붙여서 써줘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개의 조건에 의해서 위에 나와 있는 세 개의 조건에 의해서 삼각형 ACE와 삼각형 DCB는 SAS 합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합동일 때 이런 거 기호 틀리지 않도록 반드시 세 개 같다라는 표시 해주시고 대응점의 순서를 꼭 맞춰서 써줘야 해요. 자, 서술형 쓸 때 확실하게 지금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합동인 거 찾아냈고 그리고 만약에 합동인 걸 이용해서 AE의 길이와 DB의 길이가 같은 걸 보여라 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의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변인 DC, DB와 AE의 길이는 똑같다. 이렇게 확실하게 마지막에 결론을 또 한번 설명을 해줘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각 A, P, B를 물었어요. 자, 요 각의 크기를 물었는데 이 각의 크기는 삼각형 PAB라는 삼각형에서 내각의 총합이 180도니까 PAB라는 삼각형에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각 APB라는 각은 180도에서 여기에 지금 AB 이렇게 써서 해줘도 되고 그리고 여기 PAB와 PBA를 빼는 거다. 자, 이렇게 써줘도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A, B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180도에서 A와 B의 합을 빼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합동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A가 되면 대응각으로 여기도 똑같이 A가 되죠. 그러면 자 A하고 B하고 얘네를 더해주면 여기가 지금 120도 나오니까 A와 B의 합이 60도다. 자 이렇게 돼서 얘는 180도에서 60도를 빼는 것과 같기 때문에 120도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선생님이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여기 서술형 문제를 풀 때 문제 자체에 지금 A, B가 없었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A, B를 줬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보다 완벽한 답안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할 때 각 P, A, B를 A 그리고 각 P, B, A를 B라고 하자. 이렇게 먼저 반드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쓰면 완벽한 풀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해준 이유는 여러분이 사실 이거 합동 찾고 각도 찾고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 그림이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학교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더 응용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 찾았던 합동인 삼각형 말고 좀 전에 찾았던 합동인 삼각형 말고 합동인 삼각형을 모두 찾아라 라는 문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마구마구 응용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했던 합동인 삼각형을 선생님이 더 찾아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지금 보면 이 삼각형 ACG라는 이 삼각형에서 보면 자 AC가 정삼각형이고요. 그리고 여기 각이 A 그리고 요 각은 60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나오고 있는 이 삼각형도 보면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DC의 길이가 똑같고 이게 A가 똑같고 이 각이 몇 도냐면 60도라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 삼각형 ACG라는 삼각형과 그리고 DCF라는 삼각형이 ASA로 합동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도 물어보고 막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해주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작은 삼각형에서 합동인 삼각형이 한 쌍 나왔다면 큰 삼각형에서도 당연히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 큰 삼각형에서는 여기에서 지금 보면 요 삼각형. 자, 요 삼각형에서 보면 정삼각형 B 60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어디 있나 봤더니 요거 정삼각형 똑같은 위치로 얘하고 똑같은 위치로 요거 정삼각형 60도 얘는 뭐 아까 처음에 합동이어서 B 대응각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삼각형과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삼각형도 역시 합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금 합동인가 봤더니 삼각형 BCF와 삼각형 ECG라는 삼각형도
SASA로 합동이다. 우리 맨날 SAS 합동만 찾았는데 그 SAS 합동을 이용한 후에 그걸 이용해서 얘네들의 합동인 것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프린트를 바꿔서 T081113 프린트에서 11번을 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1번은 뭔가 봤더니 세 개의 별량 ABC의 평균이 M일 때 자, 새로운 별량 X분의 A-M, X분의 B-M, X분의 C-M의 평균을 라지 M으로 한번 표현을 해봐라. 처음에 나와 있는 평균과 이제 비교를 해서 얘를 지금 해보라는 건데요. 그러면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라고 난감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출발이죠. 시작을 정확하게 해주면 문제를 금방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이것의 정확한 시작은 뭐냐면 세 별량의 평균을 M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도수 총합분의 별량의 총합이 평균이니까 M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별량의 총합을 해서 3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M이구나. 자, 이렇게 해서 출발 준비를 하면 되겠어요.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럼 이제 가면 되죠. 자, 얘네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평균 라지 M은 X분의 A-M과 B-M과 C-M을 모두 더해서 무엇으로? 더하기만 하고 또 깜빡하고 총 도수인 3으로 안 나눠주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네 해줘야 돼요. 그럼 이게 3분의 X분의 또 이렇게 돼가지고 분수가 번분수가 돼버리죠. 분수 안에 또 분수가 생기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냥 그대로 써주고서는 막 복잡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전혀 복잡하지 않은데 자기가 복잡하게 풀면서 복잡하다 그래. 여기에서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써줘도 되지만 우리는 얘를 3분의 1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써도 관계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적용을 못 하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라지 M은 3분의 1을 앞으로 빼주고 자, 얘네를 모두 더해주면 되니까 다행스럽게 분모가 다 같아요. 그래서 A-M, B-M, C-M 이렇게 해주면 3M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서 그러면 M은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일 때 라지 M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할까 가만히 봤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M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양변에 똑같이 3을 곱해주니까 그랬더니 라지 M은 3분의 1 X분의 3M-3M이 되면서 이거 어떻게 돼버려? 0이 돼버리죠. 자, 분자가 0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곱하기 3분의 1을 해도 똑같이 다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금 새로운 평균은 0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 이제 16번을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할 거예요. 16번은 뭐냐면 지금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나와 있을 때 정육면체의 각 면을 이렇게 대각선을 다 그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A와 이 대각선 A와 꼬인위치에 있는 걸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으로 봐서는 꼬인위치를 우리가 못 찾죠. 이렇게 전개도가 나와 있고 꼬인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겨냥도를 그려서 찾아주는 게 일반적인 해법이고 겨냥도를 정확하게 그려야 되겠네요. 얘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겨냥도를 자, 지금 정육면체 전개도는 뭐 간단하니까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지금 나와 있을 때 우리는 겨냥도를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정육면체의 겨냥도를 선생님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어느 쪽을 밑면으로 하고 어느 쪽을 가장 앞쪽으로 나오는 면으로 할지 그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해주면 되는데요. 자,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A를 위쪽으로 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요거 A 이렇게 그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C를 앞면으로 해서 C, D, E, B를 이렇게 돌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돌려주면 되겠고 A가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C라는 대각선은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여기 지금 C라는 대각선 여기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가 C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D라는 대각선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고 C라는 대각선과 만나지 않으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D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E라는 대각선이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나오는데 이 E라는 대각선은
D라는 대각선과 만나지 않는 모양으로 지금 나오는 거라서 얘가 D가 되어져 있으니까 E가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저렇게 뒤쪽으로 해서 여기 E의 모양이 나오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E를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또 이렇게 가서 A하고 만나고 있으니까 A가 지금 여기 있을 때 B라는 대각선은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다 그렸네. 누구만 그리면 되냐면 F만 그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F를 찾을 때 F는 지금 어떻게? 아, D라는 대각선과 만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겨냥도를 그려주면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그럼 여기가 D니까 F라는 대각선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이렇게 F라는 대각선 나와 있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F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윗면에 나오고 있는 이 A하고 꼬인 위치에 있는 대각선 찾아야 되는 거니까는 만나는 거 빼고 또 평행한 거 봤더니 평행한 게 없네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A하고 F하고 자, 보기에는 왠지 얘네 둘이 평행할 것 같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지금 엇갈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A하고 F하고 서로 꼬인 위치라는 거 확인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 A하고 앞쪽에 나오는 이 C라는 대각선하고 만나지 않죠? 얘네는 지금 만나는 것도 아니고 꼬인 위치도 아니고, 꼬인 위치도 아니고가 아니라 꼬인 위치인 거죠. 평행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니까 얘는 앞면, 얘는 윗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장시켜도 만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하고 C하고 꼬인 위치,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뒤쪽에 여기는 얘하고 같은 위치인데 요 앞쪽에 A, 뒤쪽에 지금 앞쪽에 C, 뒤쪽에 E 이렇게 나오고 있죠. 뒷면에 지금 E라는 대각선이 역시 A하고 꼬인 위치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A가 있을 때 이 아래쪽 밑면에 있는 대각선, 그리고 앞면, 뒷면, 이 뒷면에 있는 대각선 이렇게 해가지고 3개 하면 되겠고, 이런 문제 나와 있을 때는 겨냥도만 정확하게 얼른 그려주면 되겠습니다.